스크래핑과 그리고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죠. 셀레니움 이그젠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안에 실행되는 스크래핑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웹드라이버예요. 웹드라이버를 쓰는 이유는 동적으로 데이터를 긁어오기 위해서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셀레니움에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라우저가 있어요. 크롬, 사파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 맞춰서 그 브라우저를 기동하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하고 OS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인터페이스 작업, 중간에서 연동하고 작업해주는 그런 키보드하고 마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픽도 그래픽 드라이버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기동하고 동작하는 인터페이스 웹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다운 받으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그 외에 뭐 JSOP이나 기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이 JSOP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데이터, 그냥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작업이고, 실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동작하면서 클릭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에서 어떤 시점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지 사람처럼 작동하기 위해서 셀레니움을 쓰고 있어요. 웹드라이버를 다운받고, 그리고 문자열 몇 가지 좀 세팅할게요. 첫 번째로 이 드라이버의 이름, 크롬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webdriver.chrome.driver라고 스트링 문자열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웹드라이버가 있는 위치, 패스, 경로 위치를 지정해주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부에 툴이라는 폴더 안에 크롬 드라이버를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맥 기준이고, 윈도우 기준이라면 윈도우 기준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변수는 이제 앞으로 변할 일이 없으니까 파이널로 고정 값을 해준다고 선언해주고, 그리고 인스턴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런타임 입장에서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스태틱 변수를 썼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스크래핑 이제 메서드 본격적으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시스템 set property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IO, 여러분이 OS 시점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준 이 코드하고, 그리고 동작하는 이 코드하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크롬 드라이버, 크롬 브라우저를 중간에 연동하기 위해서 OS 관점에서 무엇인가 동작하는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것이 set property 메소드이고, 그리고 작동할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위치를 인자값으로 넣어 넣습니다. 시스템 IO, 여러분들 시스템 IO 썼죠? 시스템 프린트 LL이나 아니면 스캐너, 여러분들 타이핑한 문자열을 받기 위한 메서드들이 있어서요. 그게 다 시스템 객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라고 새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스크래핑할 위치를 URL 주소를 만들어 둡니다. 이것도 스트링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 URL 주소를 넣습니다. 넣어주고, 이 드라이버가 실행되는 동안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스크래핑 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스레드 슬립해서 5초 정도 딜레이를 줬습니다. 이 스레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동작할 때 항상 스레드가 돌아가요. 원 프로세스에 이 스프링부터 돌아가는 프로세스 안에 워커가 있는데, 일하는 진짜 CPU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게 스레드입니다. 하나의 일을 담당하는 스레드이고, 이 스크래핑이라는 메서드를 동작하기 위해서 스레드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스프링부트 컨테이너하고 프로세스, 그리고 스택, 스레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레드는 5초 동안 쉬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해주고 이제 태그를 찾아요. 엘리멘트 버튼, 이게 버튼 태그를 찾기 위한 변수명을 썼고, 드라이버 find element,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엘리멘트 그 태그를 찾는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찾냐, 태그 이름을 찾아요. 버튼 태그, div 태그 여러 가지 있는데 버튼 태그를 찾고 그것을 리스트 배열에 넣습니다. 객체는 웹 엘리멘트. 이것은 여러분들의 도움 구조에서 특정 태그 노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노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웹 엘리멘트 객체를 사용해요. 그것을 배열 리스트에 담고 시작합니다. 이제 버튼 태그 안에 이제 스판 태그가 있을 거예요. 스판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돌아요. 버튼 태그 리스트로 작성된 이 태그들을 순회하면서 포문을 돕니다. 포문을 돌고 그 중에 이제 스판 태그를 찾아요. 버튼 태그 안에 하위에 있는 스판 태그를 찾는다는 내용이고, 그것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줘요. 이것이 HTML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사이트 안에 여기 부분이에요. 지도마다, 지역마다 어떻게 코로나 감염을 많이 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이 그래프 안에 이 HTML 태그를 볼 거예요. 이제 버튼 태그, 요 버튼 태그 있죠? 여기 버튼 태그. 뭐 경남을 한번 볼까요? 경남이라는 버튼 태그 안에 여기 보시면 버튼 태그죠? 버튼 태그 안에 스판 태그 3개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기 위한 아까쯤에 태그 스크래핑 구조였습니다. 엔티티에 저장하기 위한 필드 값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 엔티티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티티를 만들기 때문에 엔티티 어노테이션 써주고 생성자 만들어주고, 그리고 빌더, 그리고 게터 세터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건 안에 값이 무엇이 들어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스판 태그에 도시명 그리고 확진자 수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것을 스트링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퀀스 아이덴티티로 해서 테이블마다 한 개씩 증가하는 독립적인 시퀀스를 자동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래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래핑 엔티티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인스턴스를 만들고 웹 엘리멘트 리스트를 지금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스판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출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getSpan을 통해서 안에 값이 없는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 if문을 통해서 각각 city와 코비드19 코로나 감염 전체 수치 그리고 얼마나 증가했는지 수치를 각각 저장할 거예요. 아까 태그 모양을 보시면 버튼 태그 안에 스판 태그가 1개, 2개, 3개 있고, 첫 번째는 city,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감염자 수, 세 번째는 증가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죠. 0번째에는 city가 들어가고, 첫 번째는 코로나 감염자 수, 세 번째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수치를 각각 스크래핑 엔티티에다가 하나씩 저장하게 됩니다. 총 3번을 돌면서 저장을 하면 이 리스트 배열, 리스트 배열의 첫 번째 순회 값은 종료가 돼요. 그러면 서울, 대구, 경북, 제주 각 도시마다 3번의 값을 돌아가면서 엔티티가 하나 완성이 되고, 이 엔티티가 만들어지면 다음 포문을 돌게 되는 거죠.
버튼 태그 안에 있는 스판 태그 리스트를 이제 다음 돌게 되면서 이제 엔티티를 또 생성하고, 이제 서울을 찾는다고 하면 서울 감염자 수 증가 수치 이렇게 한 번씩 돌면서 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버튼 태그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 코로나 감염자 수를 전부 다 조회하고 스크래핑 엔티티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저장하게 돼요. 저장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버튼 태그가 각 도시의 코로나 수라고 했죠. 코로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스크래핑 엔티티 레파지토리에 통해서 JPA 세이브라는 크루드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세이브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엔티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즉 버튼 태그 한 번 돌 때마다 스크래핑 엔티티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저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고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그걸로 끝나네요. 그래서 드라이버 크롬 드라이버를 이제 종료를 해서 자원을 반환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파이널리에 적용됩니다. 이로써 한 바퀴 돌고 서울부터 제주까지 각 도시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저장이 됩니다. 되도록 할게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스크래핑을 통해서 각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스크래핑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스케줄러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노테이션 스케줄러 이거 딱 하나만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컴포넌트, 저희가 컴포넌트 전에 서비스 어노테이션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이 두 가지가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구현된 어노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컨트롤러 클래스 가져오기 위에 보시면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부모 어노테이션이에요. 자, 컴포넌트가 하는 거는 단순하게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거예요. 빈으로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 빈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로직에 이 컴포넌트 스케줄러 태스크라는 것을 오토와이어를 통해서 주입받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셀레니움 이그젠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저희가 구현한 스크래핑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컨테이너에서 주입을 받고 필드 값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하면 이제 스케줄러 태스크는 셀레니움 이그젠플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스케줄러 기능인데, 스케줄러드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그리고 스크래핑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단순한 이거 실행인데, 스케줄러드 픽스 딜레이 5000이라고 하면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5초마다 이 메서드를 실행하겠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스크래핑이 진행이 됩니다. 날짜, 시간, 혹은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옵션에 크론이라고 해주시고 공식 문서에 나왔듯이 시간, 날짜, 연도, 월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단순하게 반복할 거니까 픽스드 딜레이, 픽스드 딜레이도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5초 이후에 진행하겠다라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5초마다 실행하고 있죠?
총 3번을 실행했고 DB를 통해서 저장이 잘 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20) 한번, 그리고 (40) 두번, (60) 세번, 총 3번 스크래핑이 시도된 것을 보고 DB에도 저장이 잘 되었습니다. 이상이고 고맙습니다.